안녕하세요. 2025년 1분기 버크셔 해서웨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워렌 버핏이 은퇴를 선언했으며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수년간 보유해온 대형 은행주들을 대거 매도하고 뜻밖의 신규 투자로 맥주와 와인 기업인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의 지분을 크게 늘린 것인데요. 시장은 이 움직임에 주목하며 그 배경과 속내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세계 최고 투자자인 버핏으로 하여금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팔고 코로나와 모델로 맥주로 유명한 주류 기업에 베팅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투자 전환의 내용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버크셔의 은행주 정리. 버크셔 해서웨이는 한때 은행주를 사랑하는 투자자로 유명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애플 다음 가는 버크셔의 대표 보유주이기도 했죠. 그러나 2020년대 들어 버크셔는 차차 금융주 비중을 줄여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1분기 드디어 결정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시티그룹 주식 100%를 전량 매각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은 2024년 7월 103억 주에서 63억 2천만 주 수준으로 급감시켰습니다. 이 밖에 캐피탈원의 지분 일부를 줄이고 브라질 핀테크 누뱅크 지분도 모두 처분했죠. 한마디로 버크셔의 은행주 투자 철수라고 할 만큼의 과감한 정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버크셔가 이렇게 은행주에 등을 돌린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워렌 버핏은 이전부터 은행 섹터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등 미국 금융권의 위기가 나타났을 때 버핏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은행 시스템과 규제에는 왜곡된 인센티브와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다. 은행 투자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와 규제 당국의 예금 보호에 대한 혼선, 은행들의 장기 국채 투자 손실 등으로 은행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판단이었죠. 실제로 버크셔는 팬데믹 초기에도 일부 은행주를 정리했고 2023년 중반에는 이제 남은 은행주라고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나뿐이라고 언급할 만큼 금융권 비중을 축소해왔습니다. 즉, 금리 변동과 강화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은행주 투자의 매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본 것입니다. 투자 리스크 대비 미래 수익 전망이 불투명해진 은행보다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다른 산업으로 눈을 돌린 것이죠. 정리의 결과 버크셔는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순매도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2025년 1분기에만 약 46억 8천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팔고 31억 8천만 달러를 사들이며 10분기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현금 보유액도 3,477억 달러로 더욱 방대해졌습니다. 버핏은 좋은 투자 기회는 질서정연하게 찾아오지 않는다며 평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유동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요. 이번 은행주 매도는 위험 관리와 기회 대비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행보입니다.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매수. 한편 버크셔가 새로운 사랑으로 선택한 기업은 다소 뜻밖이었습니다. 미국의 주류 업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인데요. 버크셔는 이 회사 주식을 638만 주나 추가 매입하여 총 약 1,200만 주로 지분 약 6.6%를 보유하게 되었죠. 투자 금액으로는 분기 말 기준 약 22억 달러 규모입니다. 버크셔가 맥주와인 기업의 6% 넘는 지분을 보유하게 된 건 이례적이어서 월가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란 어떤 회사일까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의 대표 상품 중 하나인 멕시코 맥주 모델로 에스페시알
버크셔는 이 회사 주식을 1200만 주 보유하여 지분 약 6.6%를 확보했습니다. 컨스텔레이션 브랜즈는 세계적인 주류 기업으로 특히 미국 시장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맥주 브랜드로는 코로나 익스트라와 모델로 에스페시알이 대표적이죠. 원래 멕시코산인 이 맥주들은 미국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컨스텔레이션은 AB인 ბევ로부터 미국 내 판매권을 획득하여 미국 시장에서 코로나와 모델로를 독점적으로 수입 판매하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코로나와 모델로의 미국 내 점유율은 해마다 상승해 왔는데요. 특히 모델로 에스페시알은 2023년 미국 맥주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1위 브랜드에 등극했습니다. 2023년 5월, 6월 모델로는 약 8.7%의 시장 점유율로 7.0%에 그친 버드라이트를 제치고 미국 내 판매 1위를 차지했죠. 2022년까지 20년 넘게 미국 맥주 1위였던 버드라이트를 밀어낸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역시 휴가철과 스포츠 시즌이면 꾸준히 판매량 상위권에 드는 스테디셀러 맥주입니다. 이 두 브랜드의 성공 덕분에 컨스텔레이션의 맥주 부문 매출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맥주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AB인 베브, 몰슨 쿠어스에 이어 손꼽히는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맥주뿐만이 아닙니다. 컨스텔레이션 브랜즈는 와인과 증류주 브랜드도 다수 보유한 종합 주류 기업입니다. 고급 와인인 로버트 몬다비, 킴 크로포드, 메이오미 등이 모두 컨스텔레이션 산하 브랜드이죠. 또 패시피코 맥주, 하이 웨스트 위스키, 카사 노블레 테킬라 등도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폭넓은 브랜드 구성은 미국, 멕시코, 뉴질랜드,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는 글로벌 사업망을 통해 판매됩니다. 컨스텔레이션은 특히 미국 히스패닉 소비자층 사이에서 강력한 충성도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 이들의 매출 중 약 32.5%가 히스패닉 라틴계 소비자에게서 나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코로나와 모델로가 라틴 문화권의 정체성과 결합해 주류 시장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브랜드 파워와 시장 지위를 가진 컨스텔레이션 브랜즈를 버크셔가 새 투자처로 낙점한 데에는 분명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3. 버크셔가 컨스텔레이션을 선택한 이유 분석.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워렌 버핏은 왜 수많은 기업 중에서 컨스텔레이션 브랜즈를 택했을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튼튼한 경제적 해자. 버핏은 늘 견고한 경제적 해자를 지닌 기업을 선호해 왔습니다. 컨스텔레이션 브랜즈는 맥주업계에서 분명한 해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째, 브랜드 독점력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컨스텔레이션은 미국 내 코로나 모델로 브랜드의 영구적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맥주는 소비자들에게 깊이 각인된 브랜드로 경쟁사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브랜드 자산입니다. 사실상 미국 프리미엄 맥주 시장의 일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독점적 지위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새로운 경쟁자가 넘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강력한 유통 네트워크와 시장 지배력입니다. 맥주 산업은 유통 채널 장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컨스텔레이션은 수십 년간 미국 전역의 도매상, 소매점, 음식점 등의 맥주를 공급하며 탄탄한 유통망과 협업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와 모델로는 미국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시장 침투율이 높습니다. 버핏 입장에서 보면 컨스텔레이션은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을 갖춘 우량 소비재 기업입니다.
경기 변동에도 맥주 소비는 비교적 꾸준하고 브랜드 파워 덕분에 가격 결정력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컨스텔레이션의 사업에 깊은 혜자를 형성하며 오랜 기간 높은 수익률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충성도. 버크셔의 투자 철학 중 하나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꾸준히 찾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에 투자라는 것입니다. 컨스텔레이션의 주력 상품인 코로나와 모델로 맥주는 그 좋은 예입니다. 이들 브랜드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이미지와 스토리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해변, 여유, 축제를 떠올리게 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모델로는 어스페셜이라는 이름처럼 한층 풍미 있는 맥주로 인식되며 마니아층을 형성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브랜드들의 감정적 애착과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모델로의 약진은 소비자 충성도의 위력을 잘 보여줍니다. 모델로는 2023년 미국에서 매출 1위 맥주로 올라선 이후 그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자체 분석에 따르면 모델로 에스페셜은 미국 시장에서 달러 매출 기준 1위를 차지했고, 코로나 엑스트라는 미국 일반 소비자와 히스패닉 소비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맥주 브랜드 1위로 꼽힐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자사 홍보 자료이긴 하지만 이는 그만큼 두 브랜드가 폭넓은 팬층을 확보했다는 뜻이겠죠.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애정을 가지고 지속 구매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을 적게 들여도 안정적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충성도는 버핏이 중시하는 투자 포인트입니다. 버크셔가 과거 코카콜라의 투자에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도 전 세계 소비자의 사랑을 받는 브랜드라는 이유였습니다. 코로나와 모델로 역시 맥주계의 코카콜라처럼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컨스텔레이션은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프리미엄화 전략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0년대 후반 저가 와인 브랜드들을 매각하고 고급 와인 증류주 라인업에 집중하는 재편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매출의 상당 부분이 프리미엄 맥주와 고급 와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가격이 좀 높더라도 가치 있다고 여기는 브랜드를 보유했다는 의미입니다. 버핏이 보기에 컨스텔레이션은 브랜드 파워를 돈으로 바꾸는 능력이 뛰어난 회사인 것입니다.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한 적응력. 현대의 주류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 젊은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술을 적게 마시고 건강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기존 라거 맥주에서 벗어나 무알콜 맥주, 하드셀처, 프리미엄 증류주 등 새로운 카테고리가 부상하고 있죠.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이러한 소비 트렌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알코올 논알콜 음료 시장 진출입니다. 컨스텔레이션은 2022년 미국에서 코로나 선부로 0.0%라는 논알콜 맥주를 출시했습니다. 이는 기존 코로나 맥주의 맛을 유지하면서 알코올만 제거한 제품으로 술은 마시지 않지만 특별한 자리에서 즐길 음료를 찾는 젊은 층을 겨냥했죠. 실제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컨스텔레이션의 CEO 빌 뉴렌즈는 2024년 초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논알콜이 무알콜 맥주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을 가장 빠르게 늘린 제품이라며 초기 성공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컨스텔레이션은 스타트업 투자 부문을 통해 논알콜 기능성 음료 히오 HI와 이어 알코올 대체 스파클링 음료 토스트 등 신흥 브랜드 지분 투자에도 나섰습니다.
이는 술을 마시지 않는 트렌드까지도 포섭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맥주 본연의 영역에서도 프리미엄화와 혁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컨스텔레이션은 미첼라다 스타일 맥주인 모델로 칠라다와 같은 신제품으로 다양한 입맛을 공략하고 있고, 맥주 외에 레디 투 드링크 칵테일이나 하드셀처 카테고리도 탐색하고 있습니다. 또 대마초 합법화 추세에도 발맞춰 한때 캐노피 그로스라는 캐나다 대마초 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대마초 음료 시장 가능성에도 베팅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해당 투자는 아직 손실을 보고 있지만 이를 통해 미래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컨스텔레이션의 공격적인 혁신 성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전통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소비자 기호를 쫓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버핏이 이 회사를 선택한 데에는 바로 이런 유연한 적응력도 높게 평가되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맥주를 팔지만 술 트렌드의 변화까지 주시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미래 지속성을 읽은 것이지요. 4. 시장의 평가와 향후 전망. 버크셔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시장과 투자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버크셔가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지분을 늘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컨스텔레이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약 2.7% 상승했습니다. 워렌 버핏의 사인 효과답게 그의 선택이 곧 기업 가치에 대한 신뢰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실제로 버크셔가 새로운 지분을 공개하면 해당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버핏의 승인 도장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이번 경우에도 오마의 현인이 은행 대신 선택한 소비재 기업이라는 점에서 컨스텔레이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버크셔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버크셔가 은행주를 판 돈으로 컨스텔레이션뿐 아니라 도미노 피자, 오시덴털 석유 등 소비재 에너지 주식을 늘린 점에 주목하며, 이것이 경기 방어적이고 실물 자산 연계 산업에 대한 선호를 반영한다고 해석합니다. 즉, 경기 변동에 강하고 인플레이션 시에도 비교적 견딜 수 있는 사업을 택했다는 것이죠. 특히 맥주 산업은 경기 침체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업종으로 꼽힙니다. 경기가 나빠져도 사람들은 술을 찾는다는 속설처럼 주류 소비는 필수제는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기호품으로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컨스텔레이션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견고한 현금 창출원을 가진 매력적인 기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향후 전망을 보더라도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의 앞날은 비교적 밝은 편으로 여겨집니다. 회사 측은 2025회계 연도에도 맥주 부문 순매출 성장률 68%대를 기대하며 안정적인 한자릿수 중반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델로 어스페셜과 코로너 엑스트라의 꾸준한 판매 증가, 그리고 신규 무알콜 제품의 시장 확장으로 맥주 부문 매출 상승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인 증류주 부문도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덕에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으로는 전 세계적인 원자 재비와 물류비 상승으로 맥주 생산 원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쟁사들도 프리미엄 논알콜 분야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AB인베브, 하이네켄 등 글로벌 맥주 공룡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으므로 치열한 마케팅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또한 컨스텔레이션이 과거 대규모 인수합병과 투자로 인한 부채를 안고 있는데,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재무구조 관리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결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워렌 버핏이 선택한
6.6% 지분은 결코 단기 차익을 노린 것이 아닐 터이죠. 오랜 세월 코카콜라를 보유하며 브랜드의 힘이 만들어낸 부를 체험한 버핏입니다. 이번에는 맥주업계의 강자인 컨스텔레이션 브랜즈를 통해 비슷한 성공 스토리를 그리려는지도 모릅니다. 경제적 혜자, 브랜드 충성도, 트렌드 적응력, 3박자를 갖춘 이 기업에 대한 버크셔의 베팅은 향후 수년간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버핏의 선택은 곧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라며 실적과 무관하게 일희일비하기보다 질 좋은 기업에 대한 장기적 믿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코로나와 모델로의 건배 소리가 버크셔 주주들의 미소로 이어질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